2021년 4월 24일 한강실종대학생의 그날의 진실은 뭘까요? 정이 많고 누군가에게 잘해주는 것에 있어서 서슴지 않았던 좋은 친구, 부침 성도 좋아 밝고 착한 친구였다고 합니다. 워낙 긍정적이고 외향적이고 완벽한 친구라 단점을 전혀 못 느꼈다고 하는 친구들의 증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가 하루아침에 의혹만 남긴 채 주검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누구보다 억장이 무너지는 건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부모님일 것입니다. 선물처럼 찾아온 아이가 자라나 성인이 되는 모습을 늘 곁에서 지켜보았던, 그리고 앞으로의 많은 날들을 함께할 줄 알았다는 아버지. 하지만 그 시간은 너무도 짧았습니다. 그래서 더 아쉬움이 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한강실종대학생 손정민 씨 편이 방송되었습니다. 보신 분들도 계시고 못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요약본으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보도되었던 한강실종대학생의 죽음 원인을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프로그램의 시작은 서울 반포 한강공원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한강실종대학생의 죽음의 비밀에 대해서 진실규명을 외치며 진실을 알고 싶다고 모인 자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한강실종대학생 손정민 씨가 어떤 사람이었고 아버지에게 어떤 아들이었으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왜 궁금해하는지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에서 그리고 방송에서 많이 나왔던 내용이라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적는 포스팅에서는 한강실종대학생 손정민 씨가 어떻게 죽었을까 하는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온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실종대학생은 어떻게 사망에 이르렀을까? 아래 이미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익사로 추정되고 있다고 방송했습니다. 이유는 부검 소견서를 참고해 볼 때 정민 씨의 몸에서는 어떤 약물이나 동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외부의 심한 압박이나 충격도 없었기에 조심스럽게 부검해놓은 입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강실종대학생 손정민 씨의 아버지께서는 국가수에서 어떻게 빠졌는지는 모른다와 그 위치가 실족을 할 수 없는 자리다를 의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도 사고가 아닌 타살이라고 의혹을 갖는 부분도 이 부분입니다. 그럼 한강실종대학생을 어떻게 죽였을까? 구펄수가 부검으로 추정한 사인은 익사지만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에서는 만약 A씨가 익사를 개입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현장 검증을 여러 가지 상황으로 재험해 보았습니다. 1. 쪼그려 앉아있는 정민 씨를 친구 A씨가 뒤에서 밀어 물에다 빠뜨렸다. 2. 술에 취한 정민 씨를 친구 A씨가 물로 끌고 들어가 물어 넣어 익사시켰다. 3. 물가에 서 있는 정민 씨를 뒤에서 밀어 물에 빠지게 한 뒤 죽였다. 4. 방법은 몰라도 깊은 물에 들어가 정민 씨를 익사시켰다. 4가지 상황으로 실험을 해보았고 이미지와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 쪼그려 앉은 정민 씨를 친구 A씨가 뒤에서 밀어 물에다 빠뜨렸다. 이미지를 보시는 바와 같이 뒤에서 술 취한 정민 씨를 뒤에서 밀었을 때 돌밭으로 굴러떨어지는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추락 지점과 강물 사이에 거리가 있기 때문에 물에 빠지는 건 위치상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두 번째, 술에 취한 정민 씨를 물로 끌고 다 익사시켰을 가능성도 알아보았습니다. 화면에서 볼 수 있으신 바와 같이 위치상 술 취한 정민 씨를 끌고 약 4.2m의 잔디밭을 지난 뒤 경사 40도의 미끄러운 비탈길을 내려가야 하는 상황에서 머리는 몇 번을 땅에 부딪혀야 하며 옷이 해지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강변 앞에 뾰족한 돌밭을 지나야 하기 때문에 곳곳에 상처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간실종대학생 정민씨 몸에 남격증 흔적이 말해주는 것은 달랐습니다. 세 번째, 물가까지는 술 취한 정민씨가 어떻게 알아서 갔다고 가정하고 갑자기 뒤에서 친구가 밀었다고 가정했을 때 위의 이미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강변의 수심이 발목 정도인 상황에서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하기는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네 번째 상황, 만약 어떤 방식으로 정민씨를 깊은 물에 빠뜨려서 숨지게 했다면 정민씨 몸에 어떤 단서라도 남아야 하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민씨의 몸에 남은 이상은 좌측 이미지에서 빨간색으로 보실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군데 좌혈창과 우측 볼 부위 피하장혈리전 부위입니다. 그리고 위에 말씀드렸던 부위의 압력이나 손상은 전혀 없다고 우측과학자분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울러 또 한 가지 만약 A씨가 깊은 물에 정민씨와 함께 들어가 정민씨를 익사시켰다고 한다면 A씨도 물이 젖어 있어야 하는데 CCTV나 목격자들의 진술 어디에도 물에 젖어 있었다는 것은 전혀 관찰된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더불어 현장을 찾은 범죄 심리학 교수부는 정민씨의 죽음에 주목해야 하는 것은 현장이며 반포지구 남단은 너무 공개적인 장소라서 범죄를 계획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서 언론 보도에서도 알려진 낚시를 하던 목격자분들의 진술이 이어집니다. 장어를 잡기 위해 그날 새벽 4시 33분경 야경 사진을 찍었고 약 10여 분 정도 지났을 때 첨벙첨벙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8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누군가가 물속으로 허우적거리면서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지만 그 소리가 아시원하다, 개운하다 이런 식의 느낌이었지 어떤 구조 요청이나 위험을 알리는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들이 목격한 것은 사실일까? 과연 들렸던 소리도 거리샷 말이 되는지 그 부분도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실험 결과 80m에서는 충분히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좀 더 먼 거리에서도 충분히 들을 수 있을 것을 판단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간실종대학생의 죽음의 가능성 또 다른 이유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만약 어떤 이유에선가 본인이 스스로 물에 들어갔다고 가정해 볼 때 성인 170cm 이상의 사람이 물에 들어갔을 때 계속 얕게 가다가 골반 지점부터 갑자기 확 깊어지는 느낌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반포지구 남단의 수중 구조를 보면 아래 우측 이미지에서 보실 수 있는 바와 같이 강변에서 7m 떨어진 지점부터 수심이 급격히 깊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가만히 서 있을수록 더 깊이 빠진다고 합니다. 또한 바닥이 마치 뻘과 같은 느낌으로 질척거리고 미끄러워서 걸음을 옮기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유는 유속이 느려 점성이 강한 진흙층이 넓게 형성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한간실종대학생 정민씨 시신이 떠오른 자리가 물에 빠진 자리일 가능성도 높다고 방송되었습니다. 즉, 높은 알코올로 인해 방향 감각도 잃고 운동실조가 올 수도 있기에 음주와 익사의 연관성을 높게 보고 있다고 방송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난 27일 경찰에서는 범죄와 관련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중간 보고를 했으며 그렇지만 모든 가능성은 열어두고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범죄 심리 전문가들 모두 다른 강력 범죄와 A씨는 크게 다른 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범죄 심리 전문가들이 본 강력 범죄와 다른 점. 첫 번째, 눈을 떠서 친구가 없어져서 그 다음에 한 행동들을 보면 증거를 인멸하려는 행동은 없어 보인다. 자기가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이어지는 심리적인 범죄자들의 특성과는 거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범죄 사건이 되려면 A씨가 현장에 도로 부모님과 함께 나타나면 안 되는 일이며 휴대전화가 발견이 되지 않았으면
부모님과 함께 CCTV에 잡히지 않았으면 은퇴를 하기가 더 쉬운 상황이었던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A씨가 고인이 사망하는 데 개입했다라고 볼만한 정황 증거가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타살의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위의 세 가지 이유로 범죄 심리학자분들은 한강실종 대학생 손정민 씨 사건은 다른 강력 범죄와는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쯤에서 한강실종 대학생 관련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만약 정민 씨의 죽음이 타살이라면 범행을 저지를 동기와 방법과 기회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새벽 2시 이후까지 잘 놀고 있던 A씨가 갑자기 살인 충동을 느껴 살인을 결심한 시각에 반포 한강공원에는 수많은 인파들이 있었습니다. 날씨가 풀린 주말 밤이기에 한강을 찾은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3시부터 4시 30분까지 자전거를 타거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팀들이 조사한 바로는 25일 새벽 반포 한강공원에서 싸움을 하거나 누군가를 끌고 가거나 구조 요청을 하는 소리를 듣거나 본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설령 운 좋게 많은 사람들의 눈을 피했다고 해도 어떤 약물이나 동물의 주입 없이, 그리고 상처나 골절 등도 남기지 않고 자신의 옷도 젖지 않은 채 60kg 이상의 남성을